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어야겠죠. 즉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x, y인데요. 이 식을 만족시킨 x, y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이 직선의 식을 만족시키는 x, y예요. 그러면 이 교점은요 공통근의 x, y이기 때문에 우선 이 y 대신에 이 y를 넣어서 대입법으로 연립해서 풀었을 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이 돼요. 요 연립방정식의 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입니다. 자, 그 교점의 x좌표의 곱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식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오를 거예요. 내림차순을 정리를 좀 해주고 이 두 근이 교점의 x좌표고 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은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 2분의 a-12가 바로 마이너스 4 a-12는 마이너스 8이니까 a 값은 4.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공식은 원 위의 점 x1, y1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자,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에요. 방정식은요, 마치 이게 x 곱하기 x, y 곱하기 y가 y제곱이잖아요. 이 x 자리에다가 이거 하나씩 y 자리에다가 요걸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입니다. 원이 0,0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요. 원 위의 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 P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점이 0,3을 지난대요. 이렇게 1사분면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얘가 0,3을 지난다. 이때 점 P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네, ax 플러스 by는 1이죠. 이 접선이 0,3을 지난다. 요게 하나의 힌트가 되고요. 즉 그러면은 x에다 0 대입하면 3, b는 1, b는 3분의 1, y좌표가 3분의 1이죠. y좌표가 3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 점이 원 위에 있다는 거 이용하면은 x좌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a, 3분의 1이 원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는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9분의 1은 1, a제곱은 9분의 8, 내 a는 1사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따라서 양의 제곱근 3분의 2 루트 2.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 not p가 p를 흘려야 돼요. 즉 화살표는 이렇게 갑니다. p를 화살표 맞는 것은 not p입니다. q이기 위한 필요조건. 자, 그럼 q의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p의 집합을 여기 나와 있으니까 p의 여집합은 반대가 되겠죠. 즉 수직선상에 표시해 보면 a와 o 사이였던 것이 a 이하 o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q 집합은 풀어보면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죠.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 이렇게 된 것이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이 5보다 크진 않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 볼게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포함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넉넉하게 A는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확실한데 A가 2라는 숫자여도 가능한가, 이 등호를 쓸 수 있는가를 확인을 꼭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도 되는가? 네, 그렇게 돼도 이제 2보다 작다를 포함할 수 있죠. A라는 숫자가 2가 되더라도, 즉 여기가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A라는 숫자가 2여도 요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은 2. 연립방정식 중에 2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0으로 바뀌면 여기에서 이 1차식 나온 걸 2차식에 대입한 거, 두 번째 1차식 0 되는 걸 밑에 2차식에 대입한 거, 그래서 순서상이 최대 4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풀어보죠. 여기는 0,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 있어요. 인수분해 해보면 x제곱, 여기 2y, y 마이너스에서 x 마이너스 2y, x 마이너스 y는 0이에요. 그러면 기억 x 마이너스 2y가 0이거나 니은 x 마이너스 y가 0이죠. 그러면은 대입할 수 있게끔 바꿔보면 x는 2y라고 대입하거나 x는 y라고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아래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 대신에 2y를 넣으면 4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9, 3y제곱은 9니까 y제곱은 3. 그러면 y가 플러스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죠. 그러면은 다시 요식에다가 넣으면은 x를 구할 수 있어요. x는 2 루트 3이랑 짝꿍이고 y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마이너스 2 루트 3이랑 짝이 되죠. 이제 두 번째 1차식을 아래 2차식에 넣었을 때는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9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가 없어요. 그러면은 연립 방정식 해는 이것이네요. 자, 알파 1보다는 알파 2가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 2, 여기가 알파 1, 여기가 베타 2, 여기가 베타 1이 되네요. 그럼 베타 1에서 베타 2를 뺀 것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 루트 3. 이차 함수는 대칭 축에 대해서 이제 y좌표가 똑같은 값들이요. 같은 거리 떨어진 부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 fx도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인데 여기 대칭 축에 대해서 같은 거리 떨어져 있으면요. y좌표가 똑같게 돼요. 대칭축 찾아보면은 꼭지점이 x-1의 제곱 뭐 이렇게 되니까 x좌표가 1입니다. 그러면 두 점의 중점에 1이 있으면요. y좌표 값이 똑같게 되는 게 대칭성이에요. 자, 우선은 이 합성의 의미가 F2를 또 합성한다는 거고 F에다가 F4 결과를 넣는다는 거죠. F2 계산해 보면 4-4 플러스 A니까 A고 F4는 16-8 플러스 A니까 8 플러스 A예요. FA는 F8 플러스 A와 같다는데 이 이차 함수가 함수값이 같으려면 요 X좌표 중간에 대칭축이 존재해야 되죠. A와 8 플러스 A 중점이 바로 X는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4가 1인 거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A 값이 마이너스 3인 줄 알았으니까 F6을 구할 수 있죠. F6은 3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21. 여기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인가,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삼각형을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이런 도형들, 삼각형이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가? 자, 삼각형은 여기에서 A에서 뻗어나간 선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요. 이 6개의 선분 중에서 2개를 먼저 선택을 해요. 뭐 이거랑 이거를 선택해야지. 뭐 이렇게. 그리고 가로줄에서 하나를 딱 고르면 그러면 삼각형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2개를 고르고 가로줄에서 하나 선택하면 막힌 부분이 삼각형 1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예요. 6개 중에서 삼각형 옆면이 될 수 있는 거 2개를 골라야겠죠. 그리고 가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막아줄 1개를 골라주면 돼요. 1개의 변을. 4개의 선분 중에서 1개의 변분을 골라주면은 그러면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고 만약에 이렇게 골랐다 라고 하면은 그 막힌 부분이 삼각형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삼각형 만드는 개수는 6C는 6, 5, 2 팩토리얼은 4. 15 곱하기 4, 정답은 60. fx가 주어져 있고 역함수가 등장했는데, 자, 역함수를 구해서 알지도 못하는 gx를 푸는 것보다 이 fx를 이용할 수 있게 이 식을 변형시키면 좋겠죠. 역함수랑 원래함수를 합성시키면은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합성도 연산처럼 양쪽에 똑같이만 해주면 등식이 성립해요. 즉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f를 합성시켜요. 그러면 f랑 역함수 합성시켰을 때 속에 게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gx는 f2x와 똑같아져요. 구해야 되는 g3은요. f6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fx식은 있으니까 x자리에다가 6을 넣어주면 6, 3, 18 빼기 12. 정답은 루트 6. 이렇게 정사각형이 1부터 6까지 숫자가 적혀 있다는 것은 다 서로 다른 자리로 보겠다는 거고요. 서로 다른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색깔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야 돼요. 자, 정사각형에 2개의 색을 칠하지는 못하고요. 1가지 색만 칠합니다. 1에 적힌 정사각형과 6에 적힌 정사각형은 같은 색을 칠해야 돼요. 1과 6은 같은 색을 칠해야 되는군요. 그리고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소위 이웃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줘야 돼요. 이웃하는 색은 다른 색.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제 이 4가지 색이 A, B, C, D 색이 있다고 하면요. 1번, 6번에 칠할 색깔부터 먼저 결정을 해줄게요. 여기 색 결정. 색 결정은 4가지 색 중에 고르겠죠. 그리고 순서대로 2, 3, 4, 5 이렇게 칠할 수도 있긴 한데 2, 3, 5, 4 이런 방법으로 칠하게 되면 고민 없이 칠할 수 있게 돼요. 혹시 이제 2, 3, 4, 5 순서로 칠했다고 하면 그것도 설명해 주겠습니다. 2, 3, 5, 4 순서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2번에 칠할 때에는 앞전에 1번에 칠한 색깔을 피해야 돼요.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죠. 그러면 3가지 색깔 중에서 고른 결과일 거예요. 그리고 3번의 색깔을 칠할 때에는 이 노란색하고 초록색 피해서, 즉 4가지 색 중에 2가지를 제외하고 칠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칠했다 라고 하면 2개 중에 고른 결과예요.
자, 이제 5번에 칠할 때에는요, 요거는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2번, 6번에서 칠한 두 가지 색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색 중에서 고르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랑 같은 색깔 칠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4번은요. 1번, 5번하고 이웃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 색은 피해야 되죠. 두 가지 색만 피하니까 나머지 두 가지 색 중에서만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뭐 딴 색깔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전체 모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칠했어요. 다 곱하면 12 곱하기 8이니까 96. 만약 이제 1, 6번을 정하고 2, 3, 4, 5 순서로 칠한 친구들은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A하고 이제 1번하고 6번은 같은 색을 칠해야 되니까 일단 네 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 색을 고르는 거가 바로 4. 색깔을 골랐고 이제 2번 자리의 색깔은요, 옆에 있는 애 피해서 칠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고르고 3번도 이제 2번, 6번이 칠한 두 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 중에 고르겠죠. 이제 4번을 칠할 때 한 가지만 피하면 돼요. 이건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3. 여기까지 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 4번에 칠하는 거는 세 가지 중에 고르다 보니까 2번이랑 똑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색이었다면 5번은 칠할 때 초록색과 노란색 두 가지만 피하면 되지만 만약에 다른 색깔로 칠했다면 전혀 다른 색깔로 2번이랑 다른 색깔로 칠했다면 세 가지 색을 피해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못 고르죠.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2, 3, 4, 5 순서로 칠했던 친구들은 4번에서 경우를 나눠줘야 돼요. 이제 5번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2번과 4번이 같은 색일 때와 2번과 4번이 다른 색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5번을 결정하는 가지수가 정해집니다. 일단 같은 색이니까 4번은 고를 게 없어요. 곱하기 1이고요. 같은 색이라고 정해지면은 5번은 두 가지 색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죠. 자, 다른 색깔이라고 하면은 이제 4번은요. 1번도 피해야 되고 2번이랑 색깔도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 중에 골라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세 가지 색을 피해야 돼서 남은 고를 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 또는 이거니까 이 1번과 2번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계산해 보면 48, 밑에 것도 48이 나와서 1 더하기 이렇게 계산해도 96이 나와야 돼요. 좌표 평면의 1사분면에 있는 두 점 AB 원점 O에 대해서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 G의 좌표가 8,4로 나와 있고요. B와 OA 직선 사이의 거리가 6루트1이에요. 자,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게 아닙니다.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점에서 OA의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이 길이가 6루트2라고 정보를 준 거예요. 다음은 직선 OB의 기울기가 OA 기울기보다 클 때, 커 보이죠? 직선 OA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문제는 여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이해하고 문제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데, 다음은 OB의 기울기가 직선 OA 기울기보다 클 때 직선 OA의 기울기를 구해내는 과정이다. 문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자, 선분 OA의 중점을 B라고 하자, M이라고 하자. 점 G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므로 BG하고 GM의 길이 B는 2대1이다. 자, 무게중심이면 꼭지점까지 여기랑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 거리 b가 2대 1이죠. 요걸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 B와 OA 사이 거리가 6루트 2이므로 요거랑 이거이므로 점 G와 OA 사이의 거리, 요것도 수직으로 내려야겠죠. 그 거리를 딴 구할 수 있어요. 자, 1대2랑 6루트 2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데 거리는 마찬가지 G에서 OA의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요. 그럼 여기도 수직이고 이것도 수직이니까 둘은 평행이죠. 아,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인 거 보이나요? AA 닮음이요. 평행이니까 닮은 B가 1대 대응하는 변 전체를 비교해야 되죠. 1대 3이에요. 그러니 밑변의 B도 똑같이 1대 3인 거죠. 자, 이가 1대 3이다. 그럼 밑변의 B도 1대 3이니까 3분의 1 하면 이거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리는 6루트 2의 3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문제에서 임으로 뭐뭐임으로 이렇게 나 있던 거는 얘를 이용하고 거리가 이거니까 너도 구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얘기까지 구했고요. 자, 직선 OA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점 G와 OA 사이의 거리는 공식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그게 바로 아까 2루트 2로 구한 거와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이제 문제를 더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점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잖아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고 했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Y절편은 0이라서 이 OA 직선의 방식은 Y는 MX라고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이렇게 직선의 방식 일반형이고 X계수, Y계수, 제곱에 루트 붙인 거에다가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한 거 절대값이죠. 그러면 거리 MX 일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Y 한쪽을 넘겨서 는 0, G 8,4 X계수, Y계수, 제곱의 합, 루트 대입의 절대값 8M-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찰해 보세요. 요거 이거죠. 그럼 나에 들어갈 것은 요겁니다. 절대값 8M-4. 자, 그리고 이거와 가랑 같은데요. 가가 2루트 2니까 이거랑 이렇게 곱한 거. 그쵸? 가랑 이거랑 곱해놨죠? 나는 이거와 같다. 그럼 요거를 양변을 제곱해서 m의 값을 구하면 이라고 가이드를 다 주고 있어요. 절대값도 제곱하면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죠. 그래서 양쪽을 제곱해 볼게요. 그럼 8m-4의 제곱과 같고요. 2루트 2 제곱하면 8이고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 벗겨내죠. 정리하면은 여기 64m의 제곱 마이너스 64m 플러스 16 양쪽을 8로 좀 나눠주고 (7m의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은 0 1, 7, 1, 1 계속 방정식 풀어요. 그러면 m은 1이거나 또는 7분의 1이 되죠. 그쵸? 여기가 1 또는 7분의 1이다. 그런데 직선 OG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므로 라고 돼 있어요.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계산을 해줬고요. 그럼 그거보다 기울기가 작죠. 그죠? 완만하니까. 그러니까 1은 안 되고 직선 O의 기울기는 7분의 1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럼 P가 가에 있는 2루트 2, Q가 다에 있는 7분의 1이고 FM은 나에 있는 요거죠. 자, 그럼 P를 분모에다 적네요. 제곱해서. 그럼 분모 2루트 2의 제곱 8이고 FQ니까 여기다가 절대값 8 곱하기 7분의 1 마이너스 4 하는 거네요. 자, 7분의 8 마이너스 4 절대값에서
곱하기 8분의 1 하면 끝. 요거는 절대값 벗기면은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음수니까 이렇게 하고 8분의 1 해주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정답은 이제 14분의 7 빼기 2. 5. fx 그래프는 유리함수고 y는 이 절대값 그래프는 fx의 x자리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고 뒤에 뭔가 더해져 있죠. 이건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 절대값이라는 거는 계산 결과 x 대입해서 나오는 이 y에서 y가 플러스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이 y가 0선인 거에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걸 위쪽으로 절대값 똑같이 접어 올린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접어 올린 그림이 되는 거죠. 자, 평행이동과 접어 올린 그림,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문제를 볼게요. 자,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있죠. 분모가 0 되는 값이 될 수 없으니까 x는 6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0 되지 못하니까 이 값이 0이 못 되니까 b가 될 수 없어요. y는. 그래서 y는 b. y는 b, x는 6. 이게 점근선이고 이 a 값이 플러스라면 1번, 3번 방에 그려지고 대칭되게, 마이너스라면 2번, 4번 방에 대칭되게 그려질 거예요. 네,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우선 플러스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1번, 3번 방에 대칭되게 그려집니다. 요 점이 6,b고요. 점근선의 교점. 면 y는 fx 그래프를 그렸는데 우선 접어 올리기 전에 이 속에 있는 그래프부터 먼저 파악해 볼게요. y는 f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a는요. x자리에 x 플러스 a가 들어갔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한 거고요. 뒤에 2분의 a가 더해졌으니까 y축의 방향으로는 2분의 a가 더해진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 각각의 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a가 되고 요거는 플러스 2분의 a가 됐겠죠? 그쵸? 자, 이 그래프가 우선 접어 올리기 전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애초에 여기가 y축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접어 올려서 y축 대칭이려면 여기가 x축이어야 이렇게 요걸 또 그대로 딱 접어 올려가지고 그래서 y축 대칭이 되는 거죠. 여기가 x축이어야 돼요. 아하. 그 얘기는 요게 원점이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6-a,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된 게 요게 원점이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그래프를 이제 절대값 했을 때 양수 쪽에 있었던 거는 그대로고 여기 아래쪽에 있었던 거는 그대로 접어 올려진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y축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y축 대칭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상상해 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견해낸 거, 이 값이 0이다만 풀면 끝나죠. 즉 6-a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6이고요. b 플러스 2분의 a가 0이어야 되니까 b 플러스 3은 0,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fx가 분명히 졌죠. fx는 x-6분의 6 마이너스 3 구해야 되는 fb,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f-3은 마이너스 9분의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1.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질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이 4차식의 특징은 4차, 2차 상수로만 돼 있어요. 즉 x제곱의 2차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아닌지 되면은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릴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봐요.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2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곱이 마이너스 10이고 합이 마이너스 3이죠. 자, 이것도 곱해서 이거 되는데 합해서 얘가 되려면 플러스 되니까 마마이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되죠. 즉 x제곱이 a 마이너스 5거나 x제곱이 a 플러스 2예요. 여기서 x제곱은에 x를 풀었을 때가 바로 근인데요. 여기도 x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x근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져야 된대요. 자, 이 x제곱은이라는 거 풀 때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허근이 되죠. 그리고 x제곱을 풀었을 때 2 또는 x제곱 풀었을 때 0 이런 애들은 네,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는 것은 이 제곱이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또는 0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a에서 2를 더했는 게 5를 뺀 것보다 크겠죠. 그러면 플러스인 것은 요쪽이 플러스겠구나. 얘가 0 이상이어야 되고 한쪽은 그쵸.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제곱이 음수여야 되겠죠. 실근과 허근을 가지려면 a 값이 5보다 작아야 되고 또 얘는 마이너스 2 이상이어야 된다는 전제를 발견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a 기억 a가 1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a가 1일 때를 보면 x제곱이 마이너스 4, x제곱이 3이죠. 모든 실근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모든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어 있는데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1차 계수가 없어도 상수항이 없어도 성립해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모든 실근의 곱은 2차 계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3이 맞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모든 허근의 곱은 뭐다. 이걸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0. 여기에서 허근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여기서 실근 나와요. 그럼 모든 실근의 곱은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니까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요. 모든 허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예요. 자, 니은에 모든 실근의 곱 얘가 마이너스 4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a 구해보면 a가 2이면 이런 얘기죠. 그럼 a에다 2를 대입을 하면 모든 허근의 곱은 마이너스 여기다 2를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3 맞죠? 정수의 근을 갖도록 하는 허수는 정수가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수의 근을 가져야겠어요. 맞죠? 여기 요 근이 x제곱은 a 플러스 2 요게 정수근을 가지려면요. 근호를 벗겨낼 수 있어야 돼요. 즉 소개가 제곱수여야 되는 거죠. 근데 a를 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아까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였는데 그럼 a 플러스 2 범위도 알아내면 그 루트 안의 제곱수 어디까지만 봐야 될지 알겠죠? 그러면은 2를 더해서 이렇게만 보면 돼요. 아, 루트 씌워보면 루트 a 플러스 2하고 루트 7 사이에 제곱수가 뭐가 있나요? 루트를 벗길 수 있는 게 루트 0,
루트 1, 루트 4 이렇게 있죠. 즉 a 플러스 2가 0이거나 1이거나 4인 경우에는 근호를 벗겨내서 정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a 값은 a 플러스 2가 0 되려면 이렇게 빼야 되죠. 2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또 2를 빼서 1에서 2 빼서 마이너스 1. 4에서 1을 빼서 2.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다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져서 마이너스 1. 디귿도 옳은 거네요. 좌표 평면에 이렇게 길이가 1, 1인 삼각형 OAB하고 OCD가 있어요. 이 OAB를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평이 이동하고요. 이거를 T만큼 이렇게 평이 이동하고, 그리고 이 파란색 삼각형을 또 Y축의 방향으로 2T만큼 평이 이동한 삼각형이 T2라고 했을 때 내부의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내부가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하는 t 값의 범위를 좀 알아내야 되고, 그때 육각형의 넓이까지 구해야 됩니다. 이 넓이의 최대값. 우선은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하는 범위부터 구해주면요. 여기 요 삼각형이 더 빨리 2t만큼 이동하니까 요거 기준으로 봐주면 되겠어요. 얘가 딱 요 점, 이렇게 요거보다는 위로 올라가 줘야지 육각형 모양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순간보다는 요 점보다는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요, 또 계속 올라가면 안 되고요. 자, 얘가 t만큼 오고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육각형 모양이 안 되죠. 이렇게 두 점만 다를 때 요 점, 바로 이 점은 요거보다는 밑으로 좀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좀 표현해 줘야 되는데, 일단 요 점, 파란색의 요 점은요,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원점에 있었다가 Y축의 방향으로 2t만큼 올라간 점이에요. 그래서 요 점의 위치는 2t입니다. 이제 요 점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점은요, 이 직선이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이동해서 생긴 Y절편이죠. 그러면은 AB 직선은 기울기가 1 플러스 1 그리고 Y절편이 1이었던 직선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t만큼 이동하니까 X자리에 X-t를 넣으면 되죠. 이거의 Y절편이니까 Y절편은 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 좌표가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 둘의 관계에서 이 t가 요거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그래야 요렇게 된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 줘야 이제 육각형 모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거보다 올라가 준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이 t가 마이너스 t 플러스 1보다 크다. 그러면 3t가 1보다 크니까 t는 3분의 1보다 커요. 자,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요 점은 뭐였냐?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근데 위로 2t만큼 올라간 거니까 요 점이 2t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플러스 2t 돼서, 그리고 요 점은 원점이죠. 그러면 원점보다는 얘가 밑으로 좀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표현해 주면 2t-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2t가 1보다 작으니까 t는
2분의 1보다 작다. 두 개를 종합하면 t는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돼요.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니까 a는 2분의 1이네요. 이제 육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볼게요. 육각형의 넓이를 이제 t의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 구해놨던 거점들을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육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삼각형 두 개를 날려버리면 되겠죠. 직사각형 넓이는 t 곱하기 2t, 2t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이제 요 길이 전체에서 이 길이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요 길이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삼각형들은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기울기가 1인 애들이니까 45도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들입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만 알면은 제 넓이를 표현하는 건 한 변 길이 제곱에다가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길이가 부호 반대로 되죠.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돼야 되니까 여기가 1-2t예요. 그러면 t에서 1-2t를 빼면은 이제 3t-1이죠. 요 길이가 3t-1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길이 알았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3t-1의 제곱. 위쪽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한 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한 변의 길이 2t에서 아래쪽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을 빼야 되니까 길이가 3t-1이죠.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요. 2분의 1 3t-1의 제곱.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 2t 제곱에서 3t-1의 제곱 빼면 되겠어요. 똑같은 거 두 개니까 3t-1의 제곱. 그게 육각형의 넓이입니다. 2t 제곱 9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1. 넓이가 t의 2차식인데 2차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넓이식을 ft라고 하면은 이 ft는 위로 볼록 모양이죠. 그렇죠? 꼭지점을 찾으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꼭지점 구하면 마이너스 7 묶어내면 t 마이너스 7분의 6인데 2로 나누니까 3이고 49분의 9 요거랑 마이너스 7이랑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7분의 9 그거랑 뒤에 마이너스 1이랑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적히는 거는 7분의 2. 자, t가 7분의 3일 때 넓이 값이 7분의 2가 최대예요. 그리고 이게 합당한 t 범위 안에 있는가? t 범위가 육각형이 되려면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았었죠? 그 범위 안에 또 들어와요. 그러니 넓이 최대값은 7분의 2입니다. 지금까지 구했던 거 조합해서 a 더하기 m 계산을 하면요. m 값은 7분의 2니까 7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정답은 미리 표시해놨어요. 14분의 11.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구해가지고 밑에 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3차 방정식의 색은 모두 다 가지고서 문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인수분해해서 허근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찾아야 돼요. 즉 1차 곱하기 2차로 인해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뭐 대입하면 0대나 찾고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1 대입하면은 0되죠. 조립제법 1, 2차 계수 0, 1, 마이너스 2 1, 1, 1, 1, 1, 2, 2, 0. 그럼 x-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인데요. 실근이고 얘는 여기 2차식 판별식 구해보면
1-4, 2, 8 음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근 알파 베타가 나와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이용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인 거죠. 요거 이용하면은 곱셈 공식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은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한 번 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정답은 5.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다가 거짓이 된다 라고 하면요. 이것의 부정은 참이 돼요. 그러니까 P가 거짓이라면 not P는 참입니다. 그러면 not P 요 명제를 부정해 볼게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의 부정은 부등호 방향 반대고 등호 들어갔던 건 안 들어가게 되죠. 그럼 요거는 참이라는 거예요. 자, 요걸 이용해 보죠. 모든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참이 되려면 항상 이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요거를 하나의 함수로 해석을 하죠. 요곳에 y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아래로 볼록 2차 함수니까 0보다 크려면 y가 0인 선 x축보다는 위쪽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줘야 되죠. 그러려면 는 0의 근이 없어야 돼요. 이 2차식이 는 0이 되는 경우에 x근이 실근이 없어야 돼요. 판별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2로 나눠지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7보다 작고 k는 2분의 17보다 커요. 2분의 17보다 큰 정수 최대값 2분의 17이 8점 얼마니까요? 그거보다 큰 쪽에 있는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값은 9가 되죠. 정답은 9. 전체 집합은 5 이하의 자연수 1부터 5까지 자연수이고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은 2. 그래가지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인데 여기에 이제 부정형으로 좀 표시가 돼 있어요. X랑 A랑 교집합이 없지는 않다. X와 B와 교집합이 없지는 않다. 그럼 교집합이 없다가 훨씬 시원한데 교집합이 없지는 않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교집합이 없다의 경우의 수를 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P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와 B의 교집합이 없다를 Q라고 하면은 요거는 Q의 여집합이 돼요.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고는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하면은 얘는 밖으로 묶어내면 합집합의 여집합이에요. 합집합의 여집합은 뭔가 전체에서 합집합을 뺀 거죠. 그러면 전체가 뭘까요? 전체에서 요걸 뺀 건데 우리가 사건의 개수를 P라고 했기 때문에 X가 A랑 교집합이 없거나 B랑 교집합이 없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걸 말하는데 전체는 U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모든 X의 개수에서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의 개수는 부분 집합 U의 부분 집합 전체 개수 원소 5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전체 개수는 2의 5승이죠. 그럼 2의 5승에서 A 또는 B하고 교집합이 없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어요. A 또는 B랑 교집합이 없는 경우는
A랑 교집합이 없는 경우의 수와 B랑 교집합이 없는 경우의 수에서 요때도 AB 둘 다랑 교집합이 없는 경우, 요때도 AB 둘 다랑 교집합이 없는 경우 두 번 중복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AB 둘 다 교집합이 없는 경우는 이제 중복된 건 한번 빼줍니다. 합집합 계산할 때와 똑같아요. 그러면 A와 교집합이 없는 경우는요. A의 원소 1, 2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3개의 원소만으로 부분집합 만드는 경우의 수 2의 3승이에요. 다음 B랑 교집합이 없는 경우의 수는요. B의 원소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1, 5 두 개만으로 원소를 부분집합을 만드는 경우의 수죠. 그리고 AB 둘 다랑 교집합이 없는 경우는 요거 원소 가지면 안 되니까 원소 5 한 개만으로 부분집합을 만드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8 플러스 4 마이너스 2니까 10이고 처음 계획대로 전체 유의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이 10을 빼면 정답은 22. 서로 다른 종류의 꽃 4송이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2개를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다 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꽃과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네요. 꽃은 장미, 튤립, 백합, 무궁화 이렇게 다 다르고요. 초콜릿은 똑같아서 그냥 빈 동그라미 2개로 표현을 할게요. 5명의 학생 A, B, C, D는 사람은 다 다르니까 이렇게 A, B, C, D로 둘게요. 나누어주는 순서는 똑같은 초콜릿 먼저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한테 이제 꽃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초콜릿 2개를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보다는 하나 더 많잖아요. 6개의 그 꽃과 초콜릿이 있으니까 한 사람한테 초콜릿 2개 줘도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한 사람한테 초콜릿을 2개 줬을 경우 그럼 초콜릿 2개 받을 학생을 고정시키고 또 그 다음으로 생각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면 초콜릿 2개 받을 학생 5명 중에서 1명 골라줘야겠죠? 5명 중에서 1명은 골라줘요. 그게 A라고 하고 고정하고 그 다음 갈게요. 그럼 꽃이 4개 남았는데 4명이 다 아무것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4개를 다 여기에 그냥 분배해 주면 되는데 서로 다른 꽃이니까 얘들 앞에 4 고르는 4개 중에 골라, 3개 중에 골라, 2개 중에 골라, 1개 중에 골라. 즉 4팩토리얼이 되죠. 5 곱하기 4팩토리얼은 5팩토리얼이니까 120까지.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초콜릿을 따로따로 이렇게 2명한테 이렇게 줘봐요. 그럼 초콜릿 받을 사람 결정하는 게 초콜릿이 똑같기 때문에 A, B를 선택하나 B, A를 선택하나 차이가 없거든요. 즉 2명만 뽑으면 돼요. 그래서 초콜릿 줄 사람 2명 뽑기. 이제 꽃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꽃이 한 사람에 2개, 지금 꽃이 4개인데 3명한테 주는 거니까 꽃이 한 사람한테 2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꽃은 하나씩 이렇게 주어지는데 초콜릿 받은 사람이 꽃을 하나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경우를 구분해서 볼게요. 우선은 이제 2개의 꽃 묶음으로 줄 거를 고르는 거예요. 뭐 장미, 튤립을 이제 같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럼 4개의 꽃 중에서 2개 같이 묶음으로 주게 될 꽃을 골라줘요.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주냐? 선생님은 C한테 주도록 할게요. 장미, 튤립을. 누구한테 줄지를 결정을 해줘요. 3명 중에 1명 뽑아줘요. 그리고 이제 남은 백합과 무궁화를 백합, 무궁화라고 줄 수도 있고 무궁화, 백합 줄 수도 있으니까 요거 DE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2팩토리얼이죠. 그리고 계산하면 10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360까지고요.
이제 초콜릿 받은 사람한테 꽃 하나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을 구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초콜릿 받은 사람한테 돌아갈 꽃 종류부터 좀 골라줄게요. 선생님은 장미를 골랐어요. 그게 이제 4개의 꽃 중에 1개 골라야 되죠. 그리고 그 장미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A한테 줄 거냐, B한테 줄 거냐, B한테 줄게요. 이렇게 결정하는 게 2가지. 남은 꽃, 튤립, 백합, 무궁화를 C, D, E에게 주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죠. 계산하면 10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6 480까지. 자, 지금까지 계산했던 방법의 수 모두 다 더하면 돼요. 482번 있는 거니까 960까지. 혹시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풀었다면 오답이 나오게 돼요. 자, 초콜릿을 줄 사람을 고른 뒤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꽃 4개가 남아서 그 C, D, E가 이 4개의 꽃 중에 각각 하나씩 고르게 하고, 그리고 꽃이 1개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꽃 1개를 얘한테 주냐, 얘한테 주냐, 얘한테 주냐, 얘한테 주냐. 그래서 5가지 중에 고른다. 5명의 사람 중에 꽃 남은 한 송이를 준다. 요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1200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꽃을 이미 받았어요. 이게 하나씩 받았는데 1개의 꽃을 더 준다 라고 했을 때 이 꽃들끼리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미 뭔가 꽃을 받고 또 받았으니까 처음에 받은 꽃과 두 번째 받은 꽃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다르게 취급하게 돼버려요. 그쵸?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함수 fx는 무리함수네요. a 범위가 나와 있고 이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fx와 역함수를 서로 대결해서 더 작은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작은 값. 그러면은 2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더 아래쪽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y는 기울기 1이고 이제 y축의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n만큼 내려간 이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결정적 힌트가 돼서 여기 f에 모르는 a를 찾으면은 g4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 그리기 위해 fx 무리함수는 근호한이 0되는 시작점 그리고 꼬리 방향이죠. 시작점은 근호한이 0되는 게 a분의 3이고 콤마 2고 x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루트 앞에 부호도 플러스니까 꼬리 방향은 1,4분면 쪽을 향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역함수도 같이 그려야 되니까 y는 x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정확한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y좌표는 인지 알겠는데 x좌표는 어느 쪽에 형성되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y좌표가 2인 요 라인 위에 있는 건 알겠는데 x좌표는 어떤가? 그래서 여기 a 범위를 이용해서 이거 값을 범위를 좀 알아냅니다. 자, a가 2분의 3 이상이니까 a분의 1 뒤집으면은 3분의 2 이하죠. 물론 0보단 크겠고 거기에다 3배 하니까 a분의 3은 2 이하예요. 그러면 여기 요 값은 2보다 작은 2 이하 쪽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이쯤에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역함수는 똑같이 요 가이드를 그려놓고 y는 x 대칭 4개 그려줍니다. gx는 2개 비교해서 더 작은 쪽의 그래프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즉 더 낮은 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gx는 이 이상에서만 정의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낮은 쪽, 위에 아니고 이거 둘 중에 비교했을 때 더 낮은 쪽,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겠죠.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gx예요. 이제 직선 y는 x-n을 그려보는데 n이 1일 때, n이 3일 때, 그리고 n이 2일 때 이렇게 그려봤을 때 3일 때랑 1일 때, 즉 y는 x-1, y는 x-3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는 똑같은데 y는 x-2랑 만나는 점은 또 더 많아야 되거든요.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요 점 지날 때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나 되는데요. 그거 외에는 2개, 여기도 이렇게 딱 접할 때는 2개죠. 2개. 그쵸? 아, 여기구나. 이렇게 n이 1일 때, 그거보단 또 낮아야 되는데 n이 2일 때는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니까 요 점을 딱 지나고, 그때는 n이 2일 때는 요 점을 딱 지나고, 이렇게 x-3이랑은 딱 접하면, 그러면 h1, h1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렇게 2개, h3도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그런데 h2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찾았어요. 여기 이 역함수랑 접하는 직선이 y는 x-3이라는 거, 접할 때 상황 알면은 미지수 a 찾을 수가 있거든요. fx 있으니까 역함수를 찾아서 2차 함수랑 요거랑 연립했을 때 근이 하나다 라고 풀어도 되고, 역함수를 찾기가 싫으면은 요거랑 접하는 직선을 만들면 되는데,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3칸 내려온 직선이 접했다면 요거 위쪽으로 3칸 올라간 직선이 또 fx랑 접하겠죠. 그래서 fx랑 접하는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3일 거예요. 그럼 요거랑 y는 fx랑 접한다. 교점이 하나다.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인데 그 근이 한 개다.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풀면 되죠. 연립을 해볼게요. fx가 루트 ax 마이너스 3 플러스 2고, 그거랑 x 플러스 3이랑 같을 때 x 좌표가 한 개, 판별식이 0. 우선 2차식 형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항하면 x 플러스 1 제곱하면 a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내림차순 정리하고요.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0, 판별식 하면 2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6은 0, 판별식이 0이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 16, 이게 낫겠네요. 그럼 2 마이너스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고, 그럼 a는 4에다가 2를 더한 6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a 범위가 2분의 3 이상이었으니까 a는 6이어야 되네요. 이렇게 fx식을 구했고, 마지막으로 g3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gx에다가 4 넣는 거는 그래프상에 더 작은 쪽에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f에 우선 4를 대입해 봐서 4 기준 4,4보다 이 값이 더 큰 값이 나오면은 f 거가 아니라 역함수 거에 대입하는 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4를 넣어 보니까 루트 24 빼기 3, 루트 19 플러스인데, 루트 19가 4점 얼마 넘어가니까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 4가 여기였나 봐요. 이쯤인가 봐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4를 대입하는 걸 역함수에다 대입해야겠죠. g4는
역함수에 4를 대입한 거고 그 값은 역함수 식을 구하지 않고 구하려면 이걸 k라고 하면 fk가 4 되는 걸 k 찾으면 되죠. 루트 6k-3 플러스 2가 4 되는 6k-3은 2 제곱하면 6k-3은 4 6k는 7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6분의 7이에요. P분의 Q 구했고요. PQ 두 개 더하면 마지막 답은 13